에다가 다음 두 가지를 쓰시고요. 여기 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 허가 그리고 그 허가권 행사에 대한 게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건축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 절차는 뭐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비빌라고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는 거죠. 이 시험에 건축법이 있는 거죠. 콘크리트 비비는 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건축 절차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그래서 절차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가도록 하시죠. 한 장 넘어와서요. 359쪽에 제2관 건축 허가, 먼저 네모 1번 건축 허가권자 표시요. 허가권자 표시하시고, 이쪽 허가권자 얘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6개 법 중에서 건축 허가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법은 관청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도를 낼지 말지, 문화센터를 지금 낼지 말지, 그런 그 판단을 해서 그걸 갖고 처리를 뭔가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건축 허가는 관청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했다가 이거 조금 어긋나지만 이 정도는 잘하겠지 생각했다가 2,000명 한 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삼풍 백화점이요. 물론 법을 어기기도 했어요. 법을 어기기도 했지만 법령이 조금 약간 애매한 점도 있었어요. 2,500명 한 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법 좀 어긴 것들 해서요. 서울시 건축과, 그다음에 건축국, 그다음에 해당 소축구 건축과 공무원들 27명 사글이 다 징역 따라갔습니다. 징역은 징역이고요. 2,000명, 500명 그 꽃다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건축법 3분의 1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뀝니다. 건축법은 요건 그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구조의 건축물 5층 자리에서는 기둥 두께 50cm는 나와야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요. 49cm면 무조건 불허가인 거죠. 이 건축 신청한 사람이 품행이 방정 맞아서 옛날부터 타입 모범이 됐고 표창장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잘 할 거예요. 그래서 허가 내줬다가는 2,000명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요만큼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요건이 요건이 현실에 안 맞으면 얘기를 해서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요, 아래에서요? 아래죠. 가장 아래죠. 가나다라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고 1, 2, 3, 4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말단히 처리하는 거죠. 네모 1번 건축허가권자, 양보 1번 원칙, 특특 또는 시장구청장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렇죠?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특 넘어가시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보 1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만 다음, 그렇죠?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 극구요. 단 공장창고, 그렇죠? 공장창고,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그 좀 애매합니다만 두째 줄에 그 공장창고, 두째 줄 끝에 쓰시든 공장창고를 어디로 빼시든 공장창고에다가 시, 군, 구 쓰시고요. 공장창고는 제가 다 안 읽었군요. 아직요. 두째 줄이요. 공장창고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넷째 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제외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입니다. 이런 문장 좀 끊어서 쓰면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에 다시 계속해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지금 박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2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양보라 3번.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표시요. 허가하려면 사선 극구요.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를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스에 기억번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뒤에 거 빼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 표시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표시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임밭 업무시설 그다음에 마지막 두 개만요. 숙박 표시요. 숙박 시설 위락 표시요. 위락 시설 그러니까 디귿번 주거환경 표시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표시요.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 표시요. 위락 시설 및 숙박 표시요. 숙박 시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359쪽 이것 갖고 27번 문제 중에 18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0번 나왔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지문이 100개라고요. 이걸 갖고 지문 100번을 냈어요. 지문 100번을 내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이 사법시험 다음으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이 어려워요. 왜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문제 출제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낸 걸 내고 옆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갖고 20문제 그러니까 지문 100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요약된 거, 다음 내용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양이 많네요. 그러니까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요. 세종과 제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요건대로 처리한다고요. 허가 신청 도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cm? 50cm 법에 써져 있어요. 49cm 불어가 51cm 그 자리 동그라미. 그다음에 어느 자리에서요? 뭐가 10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다음 도면 99제곱미터 불어가. 그다음에 101제곱미터 동그라미. 그래서 요건에 다 맞으면 동그라미에서 제일 끝까지 가서 X 하나라도 없으면 허가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한 200개 항목을 검토하는데 그 중에 X 하나만 있으면 200개 중에 하나요. 200개 중에 X 하나면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라고요. 2,000명 돌아가시게 만들 거냐고요. 200개 검토한 항목 중에 X 하나만 있어도 불허가인 거죠. 그러면 그 숫자 읽을 줄 알고 가나다라 글자 읽을 줄 알면 돼요. 어떤 판단에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시장구 수구청장이요. 세종과 제주는 이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건축 대수산 하려면 특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허가권자이죠. 따라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 못한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쟤네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가나다라 글자를 읽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출생신고를 강원도 어디 삼척에서 아기를 낳은 출생신고를 세종시까지 와서 행정자치부에다 해야 된다. OX. X인 거죠. 그거는 아기 낳은 사람은 다 알고요. 아니면 아기 안 낳았어도 그러니까 집안에 친척 누가 아기 낳았으면 다 아는 거죠. 그냥 출생했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세종까지 와야 되냐고요. 상식적인 거죠. 세상에 어떻게 문제를 내도 유분수지. 건축 허가를 그냥 가장 일선에서 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한번 내볼만 하지만 이건 8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야, 너 국민을 무시해도 그렇지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되지. 그래 이거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이거 내면 사람들 기분 상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출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거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도지사 허가한다. X 8번 나오고요. 충남도지사 안모 씨 건축 허가하고 싶으면 빨리 도지사 사표 내고요. 어디 가서 시장구수 보궐선거 돼서 해야만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게 뭐였고요.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이요. 서울 잠실 롯데2 보자고요. 123층입니다. 만들어지면 낮 1시에 그러니까 거기 상주 인구가 10만이라고요. 유동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럼 어지간한 시군 2-3개가 들어가요. 그게 어디 송파구에서 깔짝거릴 문제예요? 아닌 거죠. 서울의 부도심 축이 바뀌는 문제라고요. 그런 거니까 큰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처리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100층짜리라 하더라도 100만 제곱미터짜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누가 처리를 하겠다고요?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공장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재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창고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화재 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역에서는 저놈 미리 좀 다 써놨지 다 채워서 놨구만 또 어디다 끼워 넣으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역에서는 100% 시장군수만 허가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뭐 받고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 양과로 3번은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양과로 3번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있고,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어찌고 저찌고. 다음 세 번째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뭐 도지역은 당연히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허가하는 사람이 시장군수밖에 없으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그러니까 요 세 덩어리는 그러니까 뭘 거쳐서요?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이 좀 많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히 이 자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 없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21층 이상 10만 이상이요. 도지사 허가할 수 없고요. 세종과 제주는 다 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공장과 창고는 건물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니까 시군구이고, 또 도지역에서는 모든 허가는 다 시장군수가 하는데 건축 허가요. 건축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지가 알아서 허가하면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거 세 가지는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보시죠. 360쪽이요. 네모 2번. 건축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가 있는데 지금 민법에서 집합건물법 보셨나요? 아니죠. 그건 5, 6월에 한 번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그냥 7, 8월에 한 문제 때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을 뭐 근데 여기서 보시죠. 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집합건물법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네모 2번. 건축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뒤에다가 괄호시고 집합건물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다음 쪽 둘째 줄에 있어요. 다음 쪽 둘째 줄에 여야 하며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다음 앞쪽이요. 양과 1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네모 2번. 양과 1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보시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선 긋고요. 대지의 소유권 위에다가 100% 쓰고요. 몇 퍼센트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100%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몇이요? 아니하다. 100% 소유권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주가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그러니까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표시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그러니까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 몇이요?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양괄 2번은 생략하고요. 양괄 3번 매도 청구 위 양괄호 1 동그라미 2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몇이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을 시가 표시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표시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표시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뒷문장 빼고요.
뭐 양과로 4번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그 뭐 세부적인 절차 뺍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네모 2번 보시죠. 네모 2번요. 건축합니다. 건축 당연히 지 땅에다 건물을 지을 거죠. 그러니까 지가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주 소유권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땅주는 누구고요? B인데 그 땅에다가 누가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A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아직 집합건물법은 안 갔어도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 처분 뭐 이런 간학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 용익, 물권 뭐 등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B가 소유권을 갖고는 있는데 소유권 중에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이건 뭐 설명이고요. 사용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A한테 갔다는 거죠. A가 뭘 갖고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팔았다고요. 판 게 아니라 도장 찍어 준 거죠. 흔히 얘기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고요. 찍어 줬다고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A가 사용하는 거죠. 그럼 B는 뭐? B는 그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뭐만 열심히 하면 되고요. 재산세만 열심히 내면 됩니다. 그 땅 발도 못 디미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A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A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든 말든 그러니까 A가 그 땅에서 뭘 하든 말든 누구 마음대로인 거고요. A 마음대로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것 같으면 그냥 땅을 공짜로 주고 말아요. 그게 가정 파탄 안 일어나요. 토지 사용 승낙서 써주고 나면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 집안 혈족들 전부 다 내서 난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인 것도 아닌 것이 내 땅인 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튼 뭐 내 땅이기도 한 거고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재산세만 내는 거지 발도 못 디빈다고요. 그게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그러면 이건 A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잔금만 치르면 끝이에요. 잔금만 치르면 처분권 갖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B는 그 땅에 대해서 요만큼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거고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상 땅이 있고 뭐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건물이 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집합건물법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쪽수와 면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수와 면적에서요.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 땅땅거리는 게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땅 가진 사람들도 땅땅거리는 게 총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1명 하고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10명 하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다 모여야 10,000제곱미터죠. 여기는 한 표만 찍으면 10,000제곱미터이죠. 여기는 9명 9명 모여봤자 여기 한 명은 죽어. 은맥이 죽어인 거죠. 쪽수는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한 명마다 한 표인 거죠. 작은 땅 가지고 땅땅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땅에 대해서 5분의 4,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가 됐으면 그 반대한 사람 것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지금 양괄호 1번,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주째 줄에요.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쪽수의 5분의 4인 거죠. 왜 100분의 80이라고 썼어요? 산수가 약해서. 예, 그러니까 5분의 4를 잘 약분을 못해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일 아래 양괄호 3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민법 족보니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매도할 것을 청구에다가 매매 계약 강제 성립 쓰시고요. 제일 아래줄이요. 매도할 것을 청구하면은 매매 계약이 강제로 성립된 거라고요. 매매 계약 강제 성립됐으니까 이쪽에서는 뭐만 주면 잔금만 주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공익사업 도로 만들고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돈 주고 뺏는 건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 이 민법 족보 다음 쪽 두째 줄에 있는 집합건물법 민법 족보에서 뺏는 것은 뭐라고 하고요?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민법 쪽 보니까 360쪽 제일 아랫줄 당연히 무슨 가격이어야 되고요. 시장 가격이어야 되는 거죠. 뭐 공법 쪽部는 먼저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3번 건축허가의 특례. 건축허가와 관련된 한두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이쪽 뭐 여기 이제 허가권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뭐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369쪽 오시면 제3관 건축 절차가 있는데 여기 건축 절차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험 초점 아닙니다. 나온 거 거의 없어요. 3장 4장 넘어와서 376쪽에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있는데 건축물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요? 잘. 예. 그다음에 잘 관리하면 됩니다. 중간에 나온 거 거의 없어요. 2장 넘어와서요. 380쪽이요. 380쪽에 네모 4번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이제 건물을 허가받아서 건축물을 짓고 잘 쓰고 있다가 잘 유지관리하다가 건물 생애가 마감되는 게 철거와 멸실이죠. 양과 1번 건축물의 철거 신고.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표시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규정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서 특특 또는 시장누수건청에 제출해야 된다. 뭐 둘째 줄에 신고서니까 그냥 양과 1번 제목이면 됐네요. 양과 1번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다 표시하시고요. 첫째 줄 끝이네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요? 3일 전까지요. 양과로 2번 내려와서요. 멸실 신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제1호 멸실 표시요.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표시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거죠. 철거도 신고고 멸실도 신고입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 이제 싫어. 나 이 건물이랑 이제 정들었지만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할게요. 철거. 아이고 나 날라갔다고요. 아이고 신고하는 거죠. 근데 철거는 양과로 1번 첫째 줄이요. 양과로 1번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철거는 자기 뜻을 갖고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신고를 하라고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요?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양과로 2번 첫째 줄이요. 멸실은 내 뜻이 아니라 자인의 힘으로 멸실되는 거잖아요. 멸실되고 난 다음에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 집이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멸실 후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인 거죠. 뭐 위에는 3일 여기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요. 놀러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없어졌네요. 우리 집 없어졌네? 신고하러 가야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자리 포질러 앉아서 신발 들고 땅바닥 내려치면서 뭐부터 하고요. 아이고 10번은 해야죠. 30일은 됩니다. 아이고 3글자요. 됐습니다. 뭐 네모 5번 나머지는 애들 초점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382쪽까지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축법 뭐라고 해서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건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절차를 거친다. 누구한테 도장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 뒤로 383쪽 뒤로는 이제 건축할 때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제1절 대지와 도로에서요. 제1관 대지 네모 1번 대지의 안전 네모 1번 뭐 X 하고요. 지문 딱 2번 나왔는데 그 정도는 X예요. 뭐 틀리지 않아요.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384쪽에 네모 2번 대지의 조경 양과 1번 원칙 방과 1번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표시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 표시요.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콘크리트로 올라가니까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예외에 방과로 1번 조경 설치 의무에 예외 나무 안 심어도 된다가 있는데 하나만 짚고 가면요.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 표시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다 건물 짓는다고요. 근데 건물 주변이 다 뭐예요? 녹지잖아요. 거기다 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상식입니다. 숫자 한두 개 있고요.
나머지 나중에 보실 거고 반괄호 2번 옥상 조경 X 하시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3번이요. 대지의 공기공지 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양과 1번 대상지역 및 대상건축물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해당하는 지역 표시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표시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대지에는 일반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표시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괄호 1번 대상지역이 또 있고 반괄호 2번 대상건축물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네모 3번 옆에다 이 정도를 쓰는 게 더 차라리 보기가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거면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빈자리를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터미널 앞에 빈자리요. 큰 병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앞에 빈자리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글바글 지역 곧 보겠습니다만 바글바글 지역이 어디냐면 일준, 상준이고요. 그다음에 바글바글 건축물이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그다음에요 다중 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다 공개공지를 내라고요. 공개공지를 내는데 그러니까 공개공지 면적이 땅 면적 10%까지 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땅 면적 10%를 내고 그러면은 건물이 날씬해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유로 붙여서 원래 건 찾아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존질하는데 피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용적률과 그러니까 높이를 그러니까 1.2배까지 풀어줍니다. 글자 너무 작게 1.2배까지 풀어줍니다.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는 사람 쉴 수 있게 앉아서 쉴 수 있게 또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그 외숙모 만날 수 있게 빈자리 내놓으라고요. 자 보시죠. 그러면 반괄호 1번 대상지역 바글바글 지역이 동그라미 1번 일반 주거 표시요. 일반 주거 준주거 표시요. 준주거 동그라미 2번 상업 표시요. 상업지역 동그라미 3번 중공업 표시요. 중공업 지역 등입니다. 그러니까 주상공이 바글바글 쪽이죠. 그 중에서도 여기들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제껴지는 건 나중에 국토계획법이 편해지시면 좋고 반괄호 2번 대상건축물 바글바글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화집회 하나 종교 둘 판매 셋 운수 넷 업무 5 숙박 6이 있죠. 셋째 줄 끝에요. 5,000제곱미터 이상 몇이요? 5,000제곱미터 이상 그 언저리에다가 29분의 6 쓰시고요. 29가지 용도 중에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글바글이라고요. 그 6가지 갖고 시험에 나왔으면 판문점 운수업, 판문점 여관종 등등등 해서요. 뭐 암기코드 만들어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걸 외울 필요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다중이 이용 표시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는 빈 땅 내놓으라고요. 다음 쪽이요. 양괄호 2번 설치면적 기준 반괄호 1번 설치면적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표시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뒷문장 빼고요. 반괄호 2번 별 내용 없습니다. 빼고요. 양괄호 3번 설치 효과 반괄호 1번 효과 그러니까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그러니까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표시요. 높이 제한을 다음에 따라 완화 표시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뒷문장 빼고 박스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있습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표시요. 용적률의 1.2배 이하.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표시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반괄호 2번 나온 적 없고 양괄호 4번요.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표시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표시요.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활동 표시요. 판촉활동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바글바글 지역, 바글바글 건축물 뭐 이거 갖고는 거의 나온 적 없고요. 여기가 왜 바글바글 지역인지 뭐 그거 갖고는 한두 번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공개공지를 내라고요. 그럼 이제 그 뜻은 뭐 이제 이 숫자는 별 문제 아니잖아요. 10% 1.2배인데 10%가 0.1이죠. 0.1인데 여기가 1.1이 아니라고요.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글바글 이어서 공개공지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바글바글 지역이 아니거나 바글바글 건축물이 아니면 하나만 아니어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건폐율이 50%가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50%니까 건축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500으로 해서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500으로 해서 만약에 10층 높이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를 지었어요? 5천을 지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글바글 이어서 공개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면 그러니까 땅에 1000짜리 땅인데 얼마만큼은 내라고요? 10%까지 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를 냈어요. 10%를 냈으니까 이쪽 남은 땅이 얼마가 되고요? 900이 되죠. 그러니까 900이 됩니다. 그러니까 900에다가 50%를 적용하면 얼마로 해서요? 450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죠. 뭐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좀 대비해서 세게 그렸고요. 그래서 450으로 해서 10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고요? 4,500이 됐죠. 사람들 쉬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마트 앞에, 터미널 앞에. 그래서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 먹을 건 찾아 먹게 해주겠다고요. 원래 건 찾아 먹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0.1이니까 여기다 1.1이요. 1.1 갖고는 여기다 1.1배 계산기로 4,500 1배는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0.1배를 하면 뭐가 돼요? 450을 더 붙이는 거잖아요. 450 더 붙여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4,950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예. 10%를 빼서 0.9가 됐으니까 0.9에 1.1을 곱해봤자 0.9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배 이내라고요? 1.2배 이내 해야 원래 건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건 찾아 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1.2배가 된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387쪽에 제2관 도로 글자보다 2배 더 크게요. 피난 쓰시고요. 피난 6.25 때 피난 같잖아요. 그 피난입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어디를 따라서 도망가자고요? 도로를 따라서 도망가자고요. 그게 도로입니다. 네모 1번 도로 의화 종류. 다음 아래요. 네모 2번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388쪽에 제3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제3관 제목 두 곱빼기 크기로 뭐 쓰시고요? 피난 쓰시고요. 건축법 도로는 피난입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이에요. 네모 1번 접도 의무. 양구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표시요. 2m 이상이 도로 표시요. 도로 괄호 넘어서 에 접하여야 표시요. 에 접하여야 한다. 괄호 있듯이 괄호는 표시할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불났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갈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에요. 건축법은 도망가자 사람의 피난이니까요. 다만 다음 어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보니까 아니하다에다가 그냥 접 X 쓸까요? 윗줄은 접해야 된다. 아랫줄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8글자를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접 X만 해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 표시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표시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번 농지법에 따른 농막 표시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괄 2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표시요. 2000제곱미터 괄호 공장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표시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괄호 넘어가세요. 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표시요.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둘째 줄에 너비 6m 너비 6m에다가 소방차 좌대 쓰시고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몇 미터가 필요하다고요? 6m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6m입니다. 들어가시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소방차 좌대 쓰면 됐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아무리 불조심을 해도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경보를 해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왔으면 불타고 있는 건물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도로를 통해서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되니까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날씬하면 나는 이렇게라도 도망갈게. 그럴 수도 있지만 유민상, 김준현, 김민정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이고 안 돼요. 걔네들도 편히 도망갈 수 있게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2m는 접해야 되는 겁니다. 2m는 접해 있어야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 거기는 그 친구들은 우르르가 아니라 겨우 나가겠지만 아무튼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입니다. 요거 강조예요. 그러면 건축 설비 아까 전기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단독주택 경우에는 뭐예요? 어느 땅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치죠. 단독주택은 주로 이제 담을 치고 거기다 대문을 만들잖아요. 대문을 만드는데 대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열 겁니다. 바깥으로 열면 지나가는 사람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안쪽으로 열게 해야죠. 대문 문 닫았을 때 얼마요? 크기요? 재본 적 없으시죠? 저도 재본 적 없어요. 대문 얼마요? 2m는 돼야죠. 이게 2m가 되어야 이게 2m가 되잖아요. 대문 박는 순간 뭐예요? 2m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고요.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가 2m가 안 돼요. 1.8. 그러면 여기다 대문을 꽂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할 수 없다고요. 불 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대문 자체가 2m입니다. 여기 쪽문은 빼고요. 쪽문은 더 작고. 그러면 또 같이 보자고요. 비슷한 상황이요. 건축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러면은 여기 도로는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도로는 이렇게 있고요. A 땅도 있고. A 땅, B 땅, C 땅, D 땅이 있습니다. 도로에 이게 한 10m 된다고 치죠. 10m니까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으니까 대문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도로에 10m, 2m 이상 접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딱 가운데점에 와 있는데 두 땅이요. 그런데 여기가 1.5, 3m입니다. 1.5, 1.5라고요. 1.5, 1.5면 B는 지금 도로에 접한 게 이쪽 자리인데 1.5 접해 있잖아요.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할 수 없죠.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C도 건축할 수 없죠. 그럼 뭐 하고요? 빨리 이사 가시죠.
너 이사가? 너 나한테 팔고 이사가? 아, 네가 나한테 팔어. 아, 네가 나한테 팔어. 아, 서로 좀 그러고 있겠죠. 여기가 좋은 동네면요. 서로 상대방이 나한테 팔고 나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이사 가게 막 여기 막 밤에 가서 귀신놀이를 하고, 아이고 귀신 때문에 나 이사 가야지. 그러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아, 좀만 쓰라고요. 좀만 쓰면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 원숭이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그 아시안가 원숭이를 잡는데 요만한 독에다가요 바나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독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바나나를 그러니까 잡았는데 바나나를 뭉쳐주니까 이제 손이 딱 그 입구에 걸려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어요. 근데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는다고요. 놓지 않고 이걸 어떻게 뭐 꺼내려고 하는데 독을 단단해서 깨지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던 판에 이제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통째로 집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을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 조금 그냥 수정에다 줘버려요. 아, 근데 아무리 산수가 안 돼도 여기를 1.9가 나오게 하진 않겠죠. 2m 나오게, 시청 가져가. 아, 시청에다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2m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고요? 건축할 수 있잖아요. 얼마는 접해야 된다고요? 2m는 접해야 됩니다. 아, 조금 시장에다 줘버리면 되는 거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에요. 나머지 땅들이 있는데 여기 땅들을 보자고요. 이 바깥으로도 만약 다 건물들이 들어찬다면, 여기 있는 사람 도망갈 데가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불났는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한 땅. 무슨 땅이요? 앞을 못 보시는 분, 맹인. 깜깜한 땅, 맹지요. 맹지는 건축할 수 없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맹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맹지 건축하는 경우는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돼 있잖아요. 양과 1번 두째 줄, 양과 1번 본문 두째 줄. 다만 다음 각 언어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맹지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에요? 388쪽에 네모 1번에 양과로 1번의 두째 줄을 보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의 어느 아저씨요. 부동산 하는데 딴 거 안 해요. 아파트, 토지, 경매, 공장, 무슨 딱 하나만 해요. 양과로 1번,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거 하나만 합니다. 해당 건축물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신다고요? 그것 갖고 한 7, 8년 전에 연 10억씩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약간 눈물이 나겠습니다만, 보자고요. 여기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이게 건축법 도로니까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 비싸게 내놔요, 싸게 내놔요? 싸게 내놨죠.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못해요.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일반 사람은 맹지는 건물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넣는다고요. 그 아저씨 건축법 제대로 공부하신 거죠.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않고 그거 하나 딱 했다고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축할 수 있다고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앞덩어리는 비싸게 다 사놓는 거죠. 앞덩어리 다 비싸게 사놓고요. 길가장은 한 1.2배 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시세가 1이면 1.2배 주면 다 삽니다. 다 사서요. 뒷땅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건물도 못 짓는 땅 내놔. 조금 더 줄게. 그래서 좀 더 받으세요.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개구멍만 열어놓으면 되죠. 출입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짓고 개구멍 통해 여기를 항상 열어주는 조건으로 하면 개구멍 지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맹지에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공지입니다. 이쪽은 무슨 공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불났는데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되냐고요. 불나서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공원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농막이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원두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 3m 도로를 다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 없어도 원두막은 편히 지으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양보로 2번 덩어리가 큽니다. 덩어리가 큰 건축물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OX. 천원 물어보면 무조건 X요. 뭐 물어봤지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얼마를 접해야 된다고요? 4m를 접해야 되는 거죠. 4m를 접하는 겁니다. 결론요. 이런 쪽은 혀로 푸시는 겁니다. 다시요. 칠판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하시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거면 됐어요. 그 혀 10번 혀로 소리만 10번 내시면 돼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와, 접하지 않는 건 뻔히 아시는 거고요. 문제 없는 거죠. 큰 덩어리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바가지로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소방차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 압력 센 건 아시죠? 지금 이 깡깡한 벽이지만 그러니까 소방호스요. 소방차에서 할 때 소방호스 노즐을 이쪽인가요? 예. 예, 이쪽으로 돌리면 불이 퍼집니다. 어디 진짜 한번 진짜 가서 사정사정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물이 이렇게 퍼지는 게 모아지죠. 모아지면 이 정도 벽이 한 그러니까 5초 10초면 팍팍 다 깨요. 엄청 센 겁니다. 우주 가면 그 소방차 호스로 어느 농민분 작년에 돌아가시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압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삿짐 사다리차 보시자고요. 이삿짐 사다리차가 있는데 뇌발통으로 그대로 굴러와서 그러니까 끼익 사다리 올리고 물건 싣고 내리고 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옆으로 피스톤 뽑아내죠. 이렇게 꺾어 내리잖아요. 아무튼 뭐 아시죠? 그러니까 차가 있고 그 사다리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피스톤 꺾어내서 그러니까 직각으로 내리고 여기다 통나무 받치기 위해서 통나무까지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아우트리거 뭐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좌대를 펴니다. 좌대를 펴도 이 사다리 넘어간 거 저번에 있었거든요. 어디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 사다리차가 그러니까 이삿짐 하다가 옆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좀 많이 실었거나 거기다 바람까지 많이 불었겠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고요? 차 20대 그냥 쪼르륵 딱 그 자리에 딱 맞았어요. 차 20대 딱 그대로 아웃을 했고 다행히 사람은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보험 들었을 거지만 보험에서 한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뭐 큰 고생입니다. 아무튼 소방차가 와서 자리를 잡고 불을 꺼야 됩니다.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몇 미터가 필요한 거고요? 6m인 거고 결론은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피난 문제니까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중간에 한두 가지를 먼저 더 볼 것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설명이 줄어들면 이제 볼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설명들을 이제 다음부터는 좀 줄일 거고요. 그래야 기본 진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건축법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